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의의를 이제 어디서 또 이게 지금 하시는가 하면요. 갖고 이제 11세부터요. 5년간을 산밭에 가서 기도하셨으니까 5년간을 산밭에서 그리고 이제 16세 시에 이제 어딜 가십니다. 어딜 가시는가 하면요. 환세 인사차, 환세. 이게 이제 새가 돌아왔다 이 말이죠. 이제 새가 돌아오니까 환세 인사차 어딜 가시는가 하면 처갓집을 가세요. 처갓집을 가서 환세 인사를 하러 이제 산밭에 가서 기도 계속 하시는 중이죠. 중에 이제 가다가 이제 처갓집을 이제 가십니다. 그 처갓집을 딱 가니까 아니 이제 그 처갓집에서 이제 지금 그 인사차 이제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지금 그 처갓집에 이제 누가 지금 거기서 이제 어떤 소설을 보시는가 하면요. 이제 고대 소설입니다. 뭔 소설을 보십니까? 예? 뭐였지요? 아니에요. 조웅전. 이제 이 고대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조선조 이제 생긴 언문. 처음에 언문이라 그랬죠? 우리 한글을. 언문, 한문을 좀 해서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그걸 비하해가지고 이제 언문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언문이 완전히 세계적인 문자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요. 지금 얘기했죠. 제가 세계 문자 올림픽 이제 2회까지 했습니다. 문자 올림픽 1회에도 금메달, 2회에도 금메달. 2회는 어디선가 하면 이제 방콕에서 했다 그랬죠. 제가 방콕에서 이제 문자 올림픽을 지금 한 거예요. 올림픽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2회째도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 문자 올림픽에 2회에서 금메달을 지금 한 거리 지금 땄습니다. 근데 이제 언문으로 된 이제 이건데요. 이제 이것이요. 판본이 이런 소설이 나오면은요. 이게 뭔가 필사본입니다. 이 필사본 주로 필사본은 뭔가 손으로 쓴 것이죠. 한글을 이제 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류가 조웅전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요. 160여 개가 종이 있어요. 160종이 있어요. 그게 뭐 많다 이 말이죠. 다양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판본, 인쇄본은 20종. 이게 조웅전이라고 하는 고대 소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봤다는 것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지. 사실은 조웅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지금까지 제가요. 우리 교단에서 조웅전이 어떤 내용인데 그걸 보고는 이제 구사구행으로 바뀌었죠. 그 5년간 산밭에서 말이죠. 시각정성으로 산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안 되니까는요. 구사구 스승을 만나려고 이것이 지금 바뀌잖아요. 이 바뀌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뭔가 하면 이 조웅전을 보고 지금 그 환세 때 처갓집 인사 가서 그것을 이걸 보고 나서 말이죠. 이게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말이죠.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뭔가 하면요. 도상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도상 만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조웅전의 내용이 뭐냐? 관사님 몰라요? 다 안 들어봤죠? 조웅전 내용이.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조웅입니다. 그대로의 조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조웅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웅.
그리고 이제 이 조홍에 상대되는 사람은 뭐 이두병, 이두병, 이두병. 자, 이게 이제 조홍이 말이죠. 그 상당히 괜찮은 집안에서 탄생한 그런 지금 집안이 괜찮은 집이었어요. 근데 이 이두병이라는 사람이 이게 뭔가 사심을 품고 이게 무대는 언젠가 하면요 송나라 시대입니다. 송나라 이거만 중국 아닙니까? 중국을 무대로 해갖고 지금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소설화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이두병이라는 이 사람이 뭔가 하면요 역심을 품었어요. 그래갖고는 위나라를 이를 말이죠 왕권을 찬탈해 버렸어요. 왕권을 찬탈해 버린 거예요. 이두병이가. 근데 이 지금 왕은 말이죠 조홍의 친척이에요. 이해가죠? 조홍의 친척이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이게 이두병이가 이래 역심을 품어갖고 왕권을 찬탈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조홍이라는 젊은 청년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의협심이 강했어요. 이 조홍이요. 의협심이 강하다 그러죠? 이게 의협심이 없으면 못합니다. 못하는데 의협심이 엄청 강해요. 지금 조홍이가요. 의협심이 강해갖고 어쩐가 하면요. 그 지금 궁궐 있잖아요. 궁궐 앞에다가 방을 써붙였어요. 이두명이가 역심을 품고 이렇게 왕권을 찬탄한 것은 부정한 행위다 하는 방을 그 궁에다가 갖다가 써붙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칵 뒤집어지겠죠. 이 사람 누가 했는가 찾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조홍이 뭐든가 하면요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소설이니까 이제 도망을 가고 어디로 가면 산속으로 응거해요. 응거한다. 응거. 자, 도망을 가고 이제 응거를 하는데 3년간을 응거를 하는 거예요. 3년을요. 3년을 응거생활. 이게 응거생활 해보면은 근데 이제 그 소설이니까요. 구구절절 그 어려움들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설 내용에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조홍전 그 내용에 이제 조홍이가 이제 피해가지고 궁궐에다가 그 이제 지금 그 이두명이를 그 이제 탄핵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것을 그 방을 써붙이고는 이제 막 찾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는 도망을 이제 가가지고 지금 가서 이제 응거를 하는데 이 3년 응거 생활이 쉽겠습니까? 엄청 어렵겠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월경대사를 만나요. 월경대사.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 월경대사를 만나서 뭘 하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학문을 익혀요. 이제 정상적인 학문을 익히는 거예요. 월경대사한테는요. 학문.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0세예요. 20세의 젊은 나이예요. 갖고는 이제 산속으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월경대사를 만나갖고는 학문을 익혀요. 그래서 그걸 배운다 이 말이죠. 그게 무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월경대사는 정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조홍을 말이죠. 지금 이제 학자로서 키워내는 거예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월경대사는 이제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월경대사를 만나갖고 학문을 수습을 딱 하고는 어느 정도 학문을 수습했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사람이요. 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월경대사가 아니라 그 사람은요. 철관도사예요. 철관도사. 이름 멋지죠? 철관도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관도사를 만나가지고 뭘 익히는가 하면요. 용병술을 익혀요. 그 신통, 용병, 신통, 묘술, 가지가지의 이런, 이게 좀 월경대상은 다르죠? 유가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은 정식 대사니까는 선임 아닙니까? 선임이니까 학문을 익혔지만도 이거는 완전히 말이죠. 이제 이 지금 여기에 바탕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적 이런 것들을 이 철관도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다 수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 하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요. 철관도사 만나려고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이해가 갔어요. 왜 지금 구사구행으로 바뀌어졌는가에 대해서요. 그거는 철관도사가 용병술과 신통묘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쫙 하니까요. 그 어려운 3년간의 은거생활 속에서 숨어 살고 지냈다가 살살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이제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말이죠. 엄청나게 조웅이라는 사람이 이게 배우니까 이미 이제 23살, 24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 너댓 살 되니까는요. 이제 결혼도 해요. 이제 결혼도 하고.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가 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철관도사로부터 이렇게 이제 받아갖고 자기가 이제 상당하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익혔다 이 말이죠. 익혔는데 이두병이가 가만히 보니까는 조웅이가 도망을 가갖고는 이렇게 됐다 하는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이 세상엔 비밀 없습니다. 비밀 없어요. 그게 났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이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요 조정의 군사를 다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엄청난 지금 희생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는데 조홍이 말입니다. 철관도사로부터 배운 이 용병술과 신통묘술을 가지고 말이죠. 그거 지금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쳐부숴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냥 쳐부숴 버리는 거예요. 통쾌하죠? 통쾌하게 그냥 쳐부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딘가 하면요. 그러면은요, 이래 갖고 쳐부셨는데, 이두병이의 그 권속 친족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다 죽여버렸는데, 마지막에 이두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체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이게 하늘이 쳐놓으신 거죠.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자체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일어난 반란에서 반란에 의해 가지고 이두병이가 처형당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자, 이것이 다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홍전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조홍전이요. 끝이 나는데 이게 뭔가 철관도사 때문에 된 것이죠. 하하. 대종사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이거 지금요 한 번도 내가 이런 소리 들어보질 않았다니까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처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철관도사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에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만나갖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이죠. 이거 모든 것이 다 농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갖고 나의 의심을 해결해야겠다로 뭔가 하면은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조홍전 멋집니다. 이런 조홍전이에요.
이제 알았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야, 그래서 내가 참 그 산신을 만나기 위해서 5년간 시성스럽게 지금 기도하셨던 것을 놔버리고 세상에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또 그 어려운 처지를 깨끗하게 통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으시고 말이죠. 이 지금 조홍전에서 힌트를 얻었다 이 말이죠. 얻으시 가지고는 그때부터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산밭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뭐로 바뀌냐? 구사고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철관도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몰골도 좀 이제 뭐 어떻게 생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제 정식으로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의 유로 그 이제 소설이니까 이것이 이제 그 묘사가 됐겠죠. 그게 묘사가 됐으니까 세상에는 이런 도사도 있으니까 나는 그런 도사를 한번 만나야겠다.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거,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부터 통해가지고 내가 지도를 받아서 내가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돌아선 것이 뭔가 구사고행으로 돌아서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구사고행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몰골이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옷도 흐름하게 입고 뭐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댕기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있으면은 저 사람이 도사인지 모른다. 그래갖고는 어디로 들고 가는가 하면 집에 들고 가요. 그 들고 가고는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접빈객이죠. 빈객을 대접하는 거예요. 계속요. 접빈객을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해놓으니까는 뭐가 나올란가 하고는 계속 이제 캐먹고 해도 엉터리요. 그러니까 또 보내버리고. 또 만나면 또 데리고 가고 또 하고. 그것도 아니면 또 보내고. 그거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얘기했죠. 공명이 지금요, 유비가 말입니다. 상고 처리했죠? 마지막에 공명이 외우고 난 시가 있죠? 예, 외우는 못해도 한식경까지 3번을 갔는데요. 그 밑에 장비하고 관운장은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다 형님이 한번 가시면은 소식 다 전하고 해서 근데 자기가 찾아올 것이지 3번이나 가실 일이 뭐가 있느냐고. 그래도 보세요, 제 유비는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지금 동생들의 그 불평을 다 잠재우고는 3번 가셨다는 거예요. 가니까 잠이 들었어요. 초당에서 공명이. 그러니까 이제 초당에 그 철동이가 스승님 주무시는데 깨우니까 유비가 놔두라.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식경을 기다려요. 이렇게 밖에서. 그러니까 관운장하고 장비가 성질 급한 장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불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딱 잠재우고 있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명이 딱 일어나면서 외운 시가 있어요. 대몽은 수성 같고 큰 꿈은 누가 먼저 깨는고. 평생의 아자지라 평생에 내 스스로 아는 바로다. 초당엔 춘수족인데 초당에는 당신이 지금 춘수족 봄잠이 물어놓아. 춘수족 봄잠이 당신은 말이죠 늘어지게 잤잖아요. 창에는 일지지라 창밖에는 날이 더디고 더디더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유비가 기다리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공명 멋지죠? 이렇게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갖고는요, 참, 그 삼국지의 그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것이요?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대몽은 소성 같고 큰 꿈은 누가 먼저 깨는고, 평생의 아자지라 평생에 내 스스로 아는 바로다. 초당엔 춘소정인데 창에는 일지지라. 이 시를 외우고 이런 거. 근데 대종사님께서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어느 거린이 대몽은 소성 같고 평생의 아자지라. 초당엔 춘소정인데 창에는 일지지라. 이걸 외우고 가는 거예요. 누가? 대단하죠? 야, 저 사람이다. 그러고는 무엇이 가는 거예요? 헛방이에요? 그것도 헛방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수많은 과정을 겪어내면서 우리가요, 그렇게 했다고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가세가 괜찮겠습니까? 가세가 어떻겠어요? 수많은 젖병객을 그렇게 해내니까 구사구행, 이게요, 구사구행이 절대로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삼바째 기도도 쉬운 것이 아니지만도요, 구사구행도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수자각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젖병객을 해내니까는 뭔가 하면 가세가 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뭐가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 버려요. 이제 구사구행하는 과정에서, 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지금 가정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당신이 책임지셔야 되죠. 근데 구사구행하면서 수많은 젖병객을 해내면서 가세는 다 기울어져 버렸죠. 이게 뭐 문제가 뭡니까? 예, 자, 이제 뭐냐, 할 일이요.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싹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 문제는요, 이제 가세는 없지, 가정은 책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 근심이 뭔가 하면 내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죠? 내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자, 가세는 기울었지요. 아버님, 자기 든든한 후원자이셨던 아버님이 아까 지금 저 삼바자에다가 엄마까지 지어줬다 그랬죠? 그런 아버님이 돌아가시 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당신이 이제 가세를 다 책임지게 된 입장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입장이 딱 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이 장차 일을 어찌할 것인고 하는데, 이게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안으로 구도를 하시면서 지금 그 의심만 해결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제 가정사까지도 당신 책임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니까 이제 가정사를 걱정하시게 된 거예요. 걱정하시게 되고 실제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요. 대종사님께서 노력을 이제 구사고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하신다 이 말이죠.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뭔가 하면요, 이제 빚이 많이 졌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빚이 졌습니다. 그래서 영광 읍내 부잣집에다가 빌려가지고 빚이 진 건데, 빚쟁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요, 이제 뭐 맨날 뭐 저 가끔 이제 전화가 오는데 뭔가 하면 카톡으로 저 02 붙은 전화 받으면은 다 뭔가 하면 신용 든 것 같고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해준다고. 저 02에서 서울에서 오는 전화는요, 그러게 아예 5만 원요 딱 끊어버려요. 맨 그런 전화예요. 신용등급.
예, 대출해 준다고. 뭔 금융입니다. 하면은 딱 끊어버려요, 제가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 지금 매몰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산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요, 영광 엄내에 빚을 졌으니까 이제 빚쟁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독촉을 할 거입니까? 그게 이제 독촉을 하니까는 대종사님께서 근심이 이제 더 생기는 거지죠. 이제 이게 내 일을 장차 어찌할 거는요, 그 속에 뭐가 드는가 하면 의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사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가정사. 가정사에 대한 걱정도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사가 당신 책임이 돼버리니까 그 가정사를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말이죠, 안으로 의심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정사에 대한 노력을 실제로 하셔요. 그 하시는 데가 어딘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다, 칠산 바다에 가가지고 팥이 이 팥이가 뭡니까? 이게요, 바다에서 고기 잡잖아요. 그러면 그 선상에서 주고 팔고 주고 팔고 선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팥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영광 그쪽에 가면요, 지금 서해 바다에 섬들이 많잖아요. 그 섬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팥이가 성행을 할 때요. 성행을 할 때에 이 인형, 이게 나중에 제자가 됩니다. 이분이요. 이게 이제 천정리에 사는 분. 천정리 아십니까? 천정리가 어디예요? 예? 몰라요? 아이고, 영산 들어가다 보면요, 보육원 하나 있죠? 아이, 보육원이요. 그 뭐요? 아이들 하는 보육원 있죠? 아이, 스타원 보육원 있죠? 고개 딱 넘으면 보육원 있죠? 고개 저쪽으로 가면 그가 천정리요. 바로 그게 영산 그 근처에요. 여기 천정리에 사는 이 인영이라는 사람이 누구 친구인가 하면요, 유성국. 유성국이 누굽니까? 자, 그 친구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지금 안내로 가지고 자네가 지금 이렇게 빚이 져가지고 젖병격을 해가지고 다 지금 가산을 탕진해 버리고 빚이 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쫄리고 있으니까 이걸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갚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되냐? 파시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시를 가자. 그거 이제 파시를 가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하는 거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타리섬. 여기를 들어가셔요. 이 타리섬이라는 섬을 들어가셔요. 들어가고 얼마 계신가 하면 4개월을 계세요. 4개월간을 거기서 타리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요, 고기 사가지고 팔고 사가지고 팔고 계속 그것을 이제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면서 사람들 이제 밥 해주고 그러면서 4개월 동안을 돈을 벌어요. 실제로요. 자, 대종사님 대단하시죠? 이렇게 말이죠. 가세를 위해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도 같이 하셨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현실적인 노력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갖고는 4개월 계시면서 상당한 돈을 벌으셔요. 벌어 갖고는 오셔요. 오셔 갖고는 영광에 있는 빚쟁이들에게 그 돈을 싹 갚아요. 멋지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원한 거예요. 이제 빚은 이제 다 갚았어요. 자, 갚았는데 이제 이때 그게 이제 지금 대종사님 탄생을 어디서 생각하면 길룡이사 하시죠? 그 다음에 이사를 어디로 가십니까? 두 번째 가신 이사 가신 데가 구호동. 이제 구호동으로 가세요.
구호동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시죠? 연타님 몰라요? 그게 맨날 댕기면서 산밭장 가보셨죠? 산밭에 올라가다가 보면은 그 옆에 구호동 집터가 있어요. 그 바로 저 산밭에 올라가는 길 옆에 구호동 집터예요. 거리로 이사를 하셔요. 이 탄생가에서 구호동으로 가셔요. 그래서 그 구호동에서 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이쪽 기영바위로 가셔요. 기영바위 들어보셨어요? 기영바위. 또 기영바위에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노루목으로 가셔요. 이제 아시겠죠? 이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 그 속에서 팽팽 돌면서 말이죠.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이 또 구호동이 나왔으니까 구호가 이거 뭡니까? 아우보랑이에요. 아우보랑이에요. 자, 구호. 이게 왜 구호인지 아십니까? 지금요. 산밭대로 해가지고 그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호랑이가 9개의 호랑이에요. 그래서 9개의 호랑이가 배치해 있어요. 쫙 이렇게 산밭대로 해가지고 이쪽 공동묘지봉 있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쭉 해갖고 9개의 호랑이가 이제 배치해 있어요. 그런데 노루목은 뭔가 하면요. 노루가 지금 노루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노루목 이렇게 하면 그 돌멩이 있는 데 있죠? 그거 목이고 머리는 뭡니까? 그 앞에 그거 머리죠. 그래서 노루가 개울물을 먹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중앙봉은 뭔지 아십니까? 노루 덩어리, 노루덩. 중앙봉은 노루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노루가 덩을 해가지고 쭉 가서 목이 있죠. 그러고는 이제 머리가 있죠. 그 머리로 가지고 이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쪽 개울 흐르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있는데 9 호랑이가 노루 하나를 서로 먹으려고. 그래서 요 형국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구호농장이다. 9 호랑이가 노루 한 마리를 희롱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먹어. 누구도 못 먹는다 이 말이죠. 왜 못 먹습니까? 9명이 서로가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시겠죠? 멋지지요? 그런 형국에 이를 뱅뱅 돌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참 아이고 그게요. 이 구호 농장이에요. 그 지금 영산의 전체적인 그 형국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호 농장. 그래서 9 호랑이가 노루 한 마리를 희롱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죠. 누구도 못 먹어요. 자, 그런 형국인데 이 탈일섬에 갈 때에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4개월을 돈을 벌어서 이제 빚을 싹 갚았다 이 말이죠. 갚고 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개운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산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셨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께 자수자각에 보면요, 이제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3세 이제 3세 되시던 해에 이제 빚은 갚았잖아요. 그게 이제 빚쟁이는 이제 안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구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도를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영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 데가 있어요? 고창, 심은 연화봉, 예? 가세요. 가셔가지고 거기서 얼마 계시는가? 3개월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누군가 하면 팔산, 김성섭, 팔산님의 주선으로, 팔산님이 부유하셨죠? 부자하셨죠? 팔산님의 주선으로, 근데 고창에 김상준이라고 하는
이때 이름도 알아놓으세요. 한의사가 있었어요. 김상준이라고 하는 한의사가 있었어요. 고창에요. 이 사람을 누가 잘 아는가 하면 팔사님이 잘 알으셔. 팔사님이, 그러니까 그 팔사님의 이제 잘 아니까 인연으로 가지고 김상준 씨한테다가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연화봉 거기다가 이제 그 별채를 하나 지어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이제 비석이 하나 서 있고 우리가 교단에서 매입했습니다. 매입해가지고 연화 삼매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고창 연화 삼매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상준이라고 하는 한의사 집에 같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주인 집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 집을 이제 인사를 하러 이제 가셨는데 그 집에 이 집에서 고창에서 1박을 하셔요. 하룻밤만 잔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1박 한 것이 또 문제가 돼요. 뒤에 하룻밤 안 자야 되는데 이제 가서 이제 1박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어디 간 가면 그거 갔다 하면 가실 때 쌀 대두 한 마리를 갖고 가셨어요. 쌀 대두 한 말. 자, 대두 한 마리를 이제 갖고 이제 김상준 집에 가서 이제 지금 1박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연화 삼매지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거기서 초석을 해결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적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떠오르는 주문이 문득문득 막 주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그 외운 주문 중에서 유명한 주문이 뭔가 하면요.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1타동공 1탈에 2타동공 2탈에 3타동공 3탈에 4타동공 4탈에 하고 10타까지 가죠. 10타동공 10탈에까지 가죠. 갔다가 10타동공 10탈에서 또 9타동공 9탈에 8타동공 8탈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의식을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1타동공 1탈에 이제 이 주문을 외우고 또 이제 어떤 주문인가 우주신 적기적기 천지신 적기적기 이런 주문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니까 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월을 계신가 하면 거기서 3개월을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왜 고창연화봉에 3개월밖에 안 계셨는가 하면은 이 집에서 1박 한 것이 문제예요. 왜 그러면 이 집에 아주 미묘의 딸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딸이 갔는가는 몰라. 딸 2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종사님께서 그 모습이 그래도 그래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해버린 거예요. 딸이. 갖고는요 가서 그거 가서 앉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대종사님요? 타이르고 꾸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갖고 쓱 해갖고는 돌려보내요. 그 딸을 안 건드리세요. 돌려보내요. 딸을. 자, 그렇게 돌려보내. 그거 돌아갔다 이 말이죠. 가고 난 뒤에 나오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 딸이 앉았던 장소 있잖아요. 다라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가지고 씻어버린대요. 씻어내버린대요. 막 닦아내버렸다 깨끗하게. 자 그렇게 하고는 하는데 이게 자꾸 이제 한 번 그러고 말겠습니까?
이게요, 이 사람 정의라는 것은요, 이게 절대 이게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정의라는 것이요. 자꾸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누군가 하면 김상준 양반의 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번 오늘 금년 봄인가요? 예, 봄에 이제 교수 한 분이 강의를 1시간 듣고 갔어요. 그래갖고 제 방 가서 차 한잔을 또 하면서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해요. 그 교수가 제 강의 1시간 듣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사장님, 저보고 이사장이라 그래요. 제가 고창 연화봉을 다녀왔습니다. 원불교 여기요, 연화봉, 연화산매지요. 여길 다녀왔대. 갖고 그 일화를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비만 서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집을 안 지어놔서 집을 하나 지었으면 원불교에서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고는요, 지금도 그 사람이요, 나를 데리고 언제든지 경주를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주를 못 가요, 지금요. 안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 안 가니까는요, 경주를 못 가봤고 애가 달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계속 문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 책, 혜성님 봤죠? 보고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갖고는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고창연화 산매지예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3개월을 계셨는데, 그러고 할 수 없이 이제 이어서 이제 철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했는데 철수를 할 때 3개월을 계셨는데 철수를 할 때 쌀 대두 한 마리 갖고 갔다 그랬죠? 그 대두 한 마리 남았더랍니다. 그게 어떻게 살으시겠어요? 이해 가시죠? 이 자수자각의 과정이 말입니다. 이렇게 치열하셨다 이 말이죠. 그 쌀대도 한 마리요, 3개월을 먹었는데 남았어요. 근데요, 팔사님이나 되니까 쌀대도 한 마리를 가실 때 주셨지, 팔사님이 아니면 쌀대도 한 마리를 길용리에서 못 냅니다. 그 동시에 아시죠? 왜 못 내는가? 쌀이 없어요. 지금은 방언공사를 해가지고 쌀이 나오죠. 논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쌀이 없었어요. 그런데 쌀대도 한 마리는 이게 대단한 것이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면은 쌀대도 한 마리 그것이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쌀대도 한 마리 대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가셔가지고는 3개월을 그것을 참 살으셨는데 그 한 마리 남았다. 이럴 정도로 말이죠. 자수자각의 과정을 태종사님께서 이렇게 겪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은요. 산심도 안 됐죠? 도사도 안 됐죠? 빚만 졌죠? 도사 만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천회로 뭔가 내장차 일을 어찌할꼬 이 화두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요, 화두거든요. 의의 화두. 아까 처음에 의 있었죠? 이 의의 화두. 이게 매몰되는 거예요. 자, 선종에서 의를 화두를 중심으로 해갖고 하는 선이 뭔 선입니까? 아니죠. 화두 들고 하는 선. 그렇죠. 가나선. 자, 가나선이 있는가 하면 또 선종에 뭔 선이 있습니까? 한쪽 또 선이 있잖아요. 목조선. 선종은요,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중국 불교를 뭔 불교라고 합니까? 대성종파불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대성종파불교.
중국 불교는 대성불교인데 종파불교, 종파가 갈렸다. 근데 중국은요, 교종도 있고 선종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선종이 주로 뭔가 하면요, 이 지금 가나선이 어디에 생각, 임재선사가 세운 종이거든요. 임재. 들어보셨죠? 임재. 임재는 누군가 하면 육조스님이 쭉 내려옵니다. 육조스님이 내려와갖고 임재에 와갖고 임재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은 또 목조선의 종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이 선종이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지금요, 내 장차 일을 어찌할꼬 하는 이 선을 가지고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뭔가 하면요, 가나선의 일종으로 이게 이제 자수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버렸네요. 자, 자수의 과정을 제가 이제 딱 얘기했습니다. 자수 과정이요. 아마 우리가 이제 교사에서 다 들은 얘기고 하지만도 오늘 제가 이제 새롭게 지금 제시한 내용들 있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은요, 그 대종사님의 자수자가 경로관만이라고 하는 이 뜻이 확연하게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참 우리도 말이죠. 이제 우리가 자수하고 있습니다. 자수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수를 성공적으로 우리도 잘 해가지고 말이죠. 참 대종사님과 같이 그런 깨닫는 걸 우리도 말이죠, 이룰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감사합니다.